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실이 너무 크죠? 네. 이게 그 학원에서 제일 큰 교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특강을 잡다 보니까 교실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교실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솔루션 특강이라고 이제 이름을 잡았는데, 이제 한방 합격을 위한 이제 솔루션 특강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1년에 공부를 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실상은 이제 한 번에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7월, 하반기에 공부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잘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을 좀 명확히 잡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강 같은 경우에는 그 실패하는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년 우리들이 이제 시험을 보지만 실패하는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원인별로 이제 그 해결 방법이라든가 이제 솔루션이 무엇인가 조금 이제 방대하게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제를 잡았고요. 아마 이제 초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합격을 하기에 조금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정교성을 이제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재수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끝내야지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올해 끝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컷보다 조금 이제 5점 이하로 이제 매년 떨어진다. 1차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컷보다 이제 매년 5점 이하로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면은, 뭔가 이제 지금까지의 공부 방법이 이제 잘못된 것이죠. 완전히 이제 어떤 공부의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된다. 또는 내가 이제 기존에 설정한 계획들을 갖다가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이제 매년 1차는 합격을 한다. 또는 이 컷과 이제 5점 이내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면은,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뭔가 한 방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이 완전 틀리진 않았는데, 거기서 뭔가 더 조금 더 추가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한 지 오래됐진 않았지만은, 그 몇 년 동안 이제 공부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컷과 완전히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컷과 이제 한 5점 이하, 10점 이하 이제 이런 분들은 뭔가 방향을 다시 잡으면 순식간에 그걸 이제 역전할 수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차 합격을 하는데 최종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컷과 비슷비슷한 점수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한 방에 뒤집기에는, 이게 순식간에 뭔가를 바꾸기에는 부족함들이 있다. 그래서 정말 성적이 낮은 사람들은 조금 더 한 방에 개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하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전략들을 좀 수집할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허심탄회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설명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1년 동안의 공부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항상 이제 그 필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단계라고 하는 것을 크게 3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이제 기초 단계라고 하는 거, 기본 단계라고 하는 거, 심화 단계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항상 나눠가지고 1년의 공부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초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단계죠. 그래서 보통 1월달, 2월달, 그리고 뭐 이제 3월달, 조금 더 넓게는 뭐 이제 6월달까지도 기본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합니까? 책을 읽죠. 기본 이론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독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인드 맵이라고 하는 것들을 산출해내는 경우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1, 2월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험 직전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시험 직
직전까지 가는 경로에서의 그 공부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줄어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것인데 기본 이해를 위한 공부들은 조금 더 비중이 줄어나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1, 2, 3월이 끝나고 이제 뭐 3월, 4월, 뭐 5월, 6월이 되면은 보통은 이해를 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분석을 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기출을 이제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강론 같은 경우들을 좀 공부를 하고요. 기출에서 어떤 부분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를 정리를 하는 단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 단계에서는 기출되었던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고 조금 더 확장하고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정리하는 단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이제 서브노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산출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서브노트, 또는 어떤 사람들은 기출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하거나 또 그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추가될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뭐 이제 기출 노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산출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또 모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뭐 1, 2월에 하기도 하고 이제 중간에 하기도 하지만 기본 이론서를 중심으로 이제 단권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6월 달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7월부터는 심화를 위한, 그래서 보통 심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또 어떤 스킬을 구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점검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석 정리를 보통은 상반기에 하고 7, 8월 정도부터 이제 암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7, 8월에 암기를 보통 하게 되고요. 또 문제를 풀면서 내가 가진 지식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점검해 나가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보통은 뭐 합니까? 이제 문풀이라든가 이제 모고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암기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백주 인출이라고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구두 인출이라고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암기 노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만들게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스킬을 점검하기 위한 뭐 어떤 부산물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볼 건 뭐냐면, 오늘이 이제 이제 6월 말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기본 단계까지를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7월부터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요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따져가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프린트가 한 장짜리가 이제 나갔을 것인데, 제가 조금 이제 집에서 정리를 해왔어요. 그냥 이제 너무 이제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좀 이제 정리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개요를 이제 프린트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어떤 원인들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방해하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 잡은 원인은 이제 자기 관리의 실패라고 하는 거. 이제 너무 뭐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기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안 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안 하는 게 문제다.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하지 않는다. 사실은 뭐 이제 상반기에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정신적인 또는 체력적인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공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암기라든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체력적인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소비되게 된다. 그래서 6월까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워밍업이다. 그냥 준비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 관리가 이제 안 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저도 뭐 이제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한 편은 아닙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철저해 보이지만은 저도 제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평생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으로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가졌던 마음이라든가 자기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이제 느슨해지고 중간중간에 다시 다잡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이제 이럽니다. 근데 이제 가장 조금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안 쉴 수는 없는데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계속 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잠들기 전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공부할 수는 이제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보통 뭐 짧은 시간이라도 이제 쉬게 되는데, 그럼 다시 이제 공부할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2시부터 공부를 하자. 또는 2시 뭐 15분부터 공부를 하자, 2시 반부터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이제 미뤄지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사고를 아예 버려야 된다. 그냥 지금부터 공부하자. 그러니까 1시 18분부터 공부하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 그지? 바로 그냥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이제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조금 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했다가 뭐 잠깐 공부했다가 또 핸드폰 확인했다가, 그죠? 또 잠깐 또 화장실 갔다가 뭐 먹었다가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이게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멀티태스킹 능력이 좋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이 난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일을 하고 다른 걸로 전환하고 또 전환하고 또 전환하는 과정이지 하나로 동시에 모든 걸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껌을 씹으면서 공부를 하면 암기하는 그 암기력 20%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 단순히 스위칭이 잘 되는 사람과 스위칭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은 스위칭이 좀 잘 안 되게 됩니다. 스위칭이 대부분 잘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7월부터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 조교 중에 조금 이제 특이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좀 이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친구였어요. 물론 이제 암기를 뭐 이제 소홀히 하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이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친구였는데, 그냥 이렇게 뭐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어떤 소음도 없는 공간에서 그 특정 내용에 대해서 이제 깊이 이제 음미하는, 다시 곱씹어 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실제로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럼 이제 그 외의 시간에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것이냐? 이제 그거는 아니다. 그 친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뭐를 하게 되면은 온전히 나머지 시간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쉴 때도 뭐 음악을 듣거나 뭐 핸드폰을 하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멍을 때려야 된다. 그냥 멍 때리면서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가짐을 하나도 흐트르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힘들죠, 그죠? 뭐 스님도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일리가 있다. 진짜 굉장히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공부하는 것만이 진짜 공부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온 마음과 몸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 시간, 그것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하려면은 뭐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나머지 시간들을 그냥 공백으로 채워 넣어야지 오로지 모든 것이 그 내용에만 집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7월부터는 그런 주변 정리들을 조금 이제 해야 된다. 뭐 친구들 같은 경우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모두 정리해야 될까요? 핸드폰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제 가장 방해를 하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스마트폰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스마트폰을 버리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뭐 이제 정지를 시켜놓거나, 아니면은 그 단말기도 또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아예 맡겨놓거나, 그죠? 또는 뭐 투지폰으로 바꾸거나.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에. 진짜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어떤 뭐 강의 준비하거나 뭐 할 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하기 때문에 너무 지겹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뭐 1, 2년 한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이제
2008년, 9년부터 이제 임용 준비하고 그때부터 계속 똑같은 내용을 또 하고, 그죠?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겹단 말이야. 그럼 중간에 뭐 보게 됩니다. 뭐 인스타를 보든, 뭐 유튜브를 보든, 뭘 보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투지폰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를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뭐 그런 뭐 인터넷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플 사용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통제할 수 있는 뭐 앱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썼었어요. 예전에 써가지고 뭐 하루에 뭐 한 40분 정도만 그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들, 그런 것도 쓰고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지웠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또 지웠다가 또 이제 없을 때 또 인터넷 또 이제 안 되니까 또 카카오톡으로 가서 또 이렇게 보면 또 보이더라고요. 또 그렇게도 이제 봤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리를 우선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 깨끗이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공부가 조금 흥미가 없다, 동기가 없다, 이제 이런 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렇지는 않는데, 그 7월 달에 강의를 해보면은 뭐 한 100명 중에 한 뭐 두세 명 정도는 거의 공부를 안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만 나오고 그 뭐 이렇게 시험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가 이제 좀 방황 중이다, 자기 지금 사춘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마음을 좀 잡아야겠죠. 그래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이제 여행을 가는 것보다는, 여행을 가는 것들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여행 갔다 오면 그때는 좋은데 갔다 오면 또 싫기 때문에 여행을 가는 것보다는 좀 책을 읽는다든가, 뭐 영화를 본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위인,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본다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조금 반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뭐 이제 정 안 되면은 동대문 시장 이런 데 새벽에 나가 보세요. 그래서 뭔가 자꾸 자기한테 자극을 줘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자기 관리의 부족이다. 자, 당장 바로 공부하자.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자. 각오를 새롭게 하자. 그다음에 이제 뭐 압박적인 상황을 만드냐, 이건 이제 스스로 공부를 안 하니까 스터디를 해야겠죠. 결국에 이제 스터디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기상 인증도 하고, 뭐 이제 착석 인증도 하고, 그죠? 뭐 이제 안 하면 벌금도 내고, 강제로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제 정상 리듬을 유지하자인데, 이게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옛날부터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부터 밤낮을 굉장히 이제 바꿔 살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할 때도, 임용 준비를 할 때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한심하게 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후 3시, 4시 이때 일어나가지고 뭐 이제 바로 나가면 모르겠는데 또 이제 샤워하고 밥 먹고 또 스트레칭하고 한 6시나 돼가지고 나가는 거야, 독서실을. 그러니까 이제 또 독서실은 또 이제 끝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1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밤낮이 바뀌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해결 방법들은 간단합니다. 그 해결 방법 뭐냐면은 잠을 언제 자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늦게 자도 되고 다 되는데, 일어나는 시간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일어나는 시간이 뭐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3시간을 자든 일어나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올빼미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올빼미 생활을 한 지 나는 뭐 적어도 경력이 한 5년 이상은 됐다. 나는 이제 뭐 여러 노력도 해봤다.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권하는 건 뭐냐면 약을 먹어라. 그래서 이제 뭐 수면 유도제라든가 뭐 수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두려워서 이제 안 먹는데, 그걸 먹어서 리듬을 맞춰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저도 다 시도는 해봤습니다. 다 시도는 해봤는데, 사실 이제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에는 잤을 때, 먹고 잤을 때
이제 일어나면 그게 이제 개운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멍해 있고 막 이제 이런데 그 수면 유도제를 약국에 가셔가지고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성분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류별로 얘기해가지고 한 4개, 5개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량도 이제 조금 이제 반을 잘라 먹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자기한테 맞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쓰는 방법. 이제 또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조금 잘 때 이제 뭐 헛소리를 한다든가 막 조금 뭐 이렇게 돌아다닌다든가 심하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수면 유도제보다는 수면제가 확실히 깔끔합니다. 이건 뭐냐면 먹는 순간 순식간에 잠이 들고 일어났을 때도 개운하고 뭐 이제 뒤끝이 이제 별로 없다는 거라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면제 먹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좋다. 그래서 리듬을 유지해야 된다. 그 리듬을 깨면 안 된다. 근데 나는 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온갖 거 다 해봤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리듬을 맞추려고 시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나는, 날새구도 많이 다니고,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지어 그 2번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2번 시험 봤다는 건 우리 때는 이제 3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한 회의 시험을 올라면 이제 3번 시험 보는 겁니다. 3일, 4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한 번에 떨어지고 이제 재수에 붙었기 때문에 한 6, 7번, 뭐 8번 정도의 시험을 봤는데 그때마다 다 나를 세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나를 많이 샜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적응이 되어 있는 편이고 크게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10년 이상 올빼미 생활을 했고 나는 이제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냥 되는 대로 자고 되는 대로 일어나서 공부를 해라. 그냥 졸릴 때 자고, 그죠?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해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이제 정상적인 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이제 요 영역이 끝난다.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더 한다. 뭐 2시간 정도 더 한다. 또는 오늘 좀 늦게 시작했고 어제 조금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일 데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도 그냥 끝내는 겁니다. 조금 아쉽더라도 그냥 끝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또 있으니까 내일 조금 서둘러 가지고 조금 더 하자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 생활 리듬이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 깨지 말아라고. 절대 깨면 안 됩니다. 한 번 깨면 그때부터는 자꾸 꼬이기 때문에 그 리듬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무리하지 말자. 절대로 무리하지 말자. 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와 관련된 것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도가 밀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안에서 진도가 밀리지 않게 수행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 시험이 이제 7월부터 치면은 7월, 8월이면은 암기를 하던 이해를 하던 특학을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를 해가지고 7월, 8월 한 바퀴 돌려요. 그러면은 9월, 10월 한 바퀴 돌리면 이제 끝입니다.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딜레이 되기 시작하면은 뒤에 계속 꼬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암기를 하게 됐을 때 7월, 8월 한번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9월, 10월 뭐 한번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조금 주기를 조금 더 줄이고 그다음에는 줄이고 이래 가지고 결국에 시험 전날 또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특학 전체를 다 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딜레이 되기 시작하면은 다 딜레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딜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관리를 잘하자. 계획을 세울 때도 너무 빡빡한 계획을 세우지 말자. 뭐 일주일 내내 뭐 공부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반나절 내내 일주일 내내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6일 정도 공부하고 하루 정도는 전체 다 쉬는 것이 아니고요. 뭐 반나절 정도 쉬고 반나절 정도 6일 동안 제대로 못한 것을 조금 이제 보강하는 좀 보충하는 정도의 시간을 잡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기 관리를 잘 해서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적시에 맞게끔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진도가 밀리면 안 된다. 절대 진도가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해 중심의 공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의 공부의 중요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1, 2월에 이제 이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겠죠. 1, 2월에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이해, 계속해야 되는 것이겠죠. 1, 2월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직전까지 그 이해는 계속 가게 된다. 하지만 이해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점점 줄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기출의 경향이라고 하는 건 계속 바뀌고 있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답을 쓰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운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뭐 한계를 써라, 뭐 시사점을 써라, 뭐 의미를 써라, 뭐 강조점을 써라,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 이론의 맥락이라든가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가,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심도 깊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뭐 암기를 하려면 암기하기 전에 이해를 해야겠죠.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암기를 하고 책을 보고 몇 바퀴를 돌리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암기하려면 그냥 뭐 당연히 이해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암기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해 말고 조금 심도 깊은 이해들,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굳이 뭐 책을 살 필요는 없는데 집에 가지고 있는 이론서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강론서가 있다면 특정 부분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거, 조금 더 알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 부분만 찾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이제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 이해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만 강조하는 거, 나는 이해가 되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된다.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모고 직전까지 이해를 중심으로만 공부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겠죠. 뭐든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것이겠죠.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데 그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지? 기초 단계에서는 이해의 비중이 높은 것이고, 기본 단계에서는 분석과 정리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이고, 그죠? 심화 단계에서는 암기나 적용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뭐 해야 됩니까? 이해해야 된다, 그죠? 이해해야 된다. 기본 이론서 한 번도 안 보는 거 아니다. 암기하려면 당연히 서브노트 가지고 외우게 되는 거겠지만은, 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두 번 정도 기본 이론서를 뒤적뒤적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강론서는 어느 부분을 한번 뒤적뒤적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거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비중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냥 이해만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019 학년도에 출제된 그 중등의 문제, 그 중등의 트렌드는 뭐냐? 그냥 니네 한번 다 죽어봐라, 다 틀려봐라, 이제 이런 트렌드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은 19 학년도의 중등의 문제를 그렇게 낸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암기한 내용을 갖다가 쓰는 시험이 아니라 뭔가 사고력을 발휘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좀 수능 같은 문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출처를 아예 찾을 수 없는, 막 논문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다. 또 무엇과 관련해서 써라, 어떤 조건을 주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출제했던 그 교수님들의 그 취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사고력을 쓰는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런 문제를 내기에는 출제진의 수준이 너무 낮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수능과 같은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못 내고 굉장히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내겠다고 했겠지만은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의 취지를 보면서 이해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해를 강조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해만 강조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됩니까? 암기해가지고 적용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중요한데 이해에 가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암기해가지고 적용하는 것에 가중점이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9학년도 중등 문제가 이제 나오고 저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시험을 이제 학생으로 시험을 봤다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저도 이거 너무 좀 과하게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합격했다고 연락 오는 이제 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컷보다 뭐 10점, 13점, 15점 높은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르쳤지만 어떻게 그렇게 잘 봤냐? 나는 내가 봐도 그 정도 점수를 못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봤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조금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쓰면 어느 정도 답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논문의 출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두 다 똑같이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채점될 수 있는 범위 안에 답을 던진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해도 중요하고 암기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적용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무조건 이해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쉽지 않죠. 그 여러분들이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심도 깊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학원 강사가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적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뭡니까? 갈 길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절대로 진도가 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단순 이해도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심화된 이해를 하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묻는 거, 직접적으로 묻는 거, 시사점이 뭐냐, 한계가 뭐냐, 의미가 뭐냐, 강조점이 뭐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 간접적으로도 물을 수 있죠. 어떻게 간접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까? 사례를 주고 그 사례 속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것들 얘기할 수가 있다. 직접적으로 그 의미를 말하지 않아도 사례를 통해서 답을 하는 그 예시를 통해서 답을 함으로써 그 의미를 묻는 문제들도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암기 중심의 공부의 중요성이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 적용하기 가기 전에 이 암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제대로 일정 수준 이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암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이해만 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만 하지 말자라는 걸 뭘 얘기하냐면 이제 나는 이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이해를 충분히 하면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이제 보면은 이제 특징은 뭐냐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답을 쓰게 되면은 그 답이 유효 채점 안에 들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험 전체가 난이도가 높다. 예를 들어 가지고 19학년도 뭐 중등 시험 같은 경우에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높으면 채점할 때는 조금 널널하게 채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시험이 너무 쉽다. 이러면 이제 빡빡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옛날에도 이제 첨삭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강론서에 있는 또는 이론서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것을 풀어서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쉽죠. 암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다 유효 채점이 안 됩니다. 다 찍찍 긋게 돼 있습니다. 다 긋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강론서라고 하는 것에 있는 워딩이 결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화에 유용하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일반화에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힘든 문장을 다 외우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이 아니고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논리적 고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 논리적 고리를 잘 표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압니다. 우리도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다 알고 있지만은 정확한 표현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이 암기를 갖다가 달달달 하지 않아도 생각한 것을 갖다가 잘 표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고요. 9명 정도는 그냥 좀 다 나가는. 근데 그 10명 중에 1명도 그냥 내가 이제 보면서 동그라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맞았다고 해야 되나 틀렸다고 해야 되나. 이걸 맞았다고 해야 되나 틀렸다고 해야 되나. 근데 거기서 다 맞았다고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극히 드물고요. 그죠?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을 틀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력이 아무리 좋아도 필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런 방법들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 논리적 고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논리적 고리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이유를 쓰는 문제에서도 중요하겠지만은 키워드를 재조합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외우지 않은 사람들은 재조합할 키워드가 없어요. 결론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큰 문제다. 그래서 이해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마인드맵을 그리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이제 암기를 하려면은 최근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를 짜야 됩니다. 그럼 그 구조를 짜려면 결국에는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죠? 그래서 마인드맵 보통 이제 1, 2월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그리지만은 이것이 이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계속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계속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린 뭐 마인드맵, 누가 이제 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마인드맵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려야죠, 그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자기가 이제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 영역에 관한 이론을 가볍게 봐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브노트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는 게 아니고요. 기본 이론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빠르게 뭐 한 1시간 이내로 봐야 되는 겁니다. 쭉 봐야 되는 겁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고, 뭐가 있었고, 또는 이제, 특정 부분들 너무 잊어버린 것들 한번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마인드맵을 그린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리느냐, 최대한 상세하게 그리면 좋죠. 최대한 상세하게 그리면 좋습니다. 근데 마인드맵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구체적으로 뭐 이제 장점 3개, 단점 3개 이렇게까지는 안 가도 저는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카테고리, 그 밑에 카테고리까지 완전 세부 말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우선 마인드맵으로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특히 유특이나 초특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을 반드시 그려야 된다. 중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교육학이랑 특학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공부할 내용들이 초등이나 또는 유아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중등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등 같은 경우에는 특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특학을 공부한 수준이 높단 말이야. 그거에만 투자한 시간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마인드맵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구조는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특이나 초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특학에만 집중할 시간도 좀 적고 여태까지의 기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중등에서 출제된 특학의 난이도보다는 한참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특학 수준이 좀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특학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고민해야 되느냐, 마인드맵의 구조를 이 사람이 과연 알고 있는가, 이런 정도의 수준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튜브과 초특은 반드시 마인드맵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그려야 된다. 안 보고 그려야 되는 것이죠.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안 보고 그려야 된다. 안 보고 그릴 때 모르면 그때 보고 또 그리면 됩니다. 그지? 그때 보고 그리면 된다. 하지만 책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한번 가볍게 훑어보고 그 다음에 안 보고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려야 된다. 자, 세 번째. 서브노트, 암기 노트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죠? 외워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기본 이론서에서는 암기하기 좋은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빼야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불필요한 것들은 또 재내야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 이제 암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이제 엑기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서브노트죠. 서브노트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서브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6월까지는 서브노트를 무조건 완성을 해야 된다. 6월까지는 무조건 서브노트를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 만들든, 지금 새로 만들 수는 없겠죠. 이제 보완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이고, 가끔 이제 문풀 시작하면은 와가지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 서브노트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다 끝났다. 못 만든다. 서브노트 다 만들면 시험 보러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은 최대한 지금 시간을 좀 투자해가지고 이 서브노트를 만들고, 없는 사람은 이제 방법이 없죠. 없는 사람은 이제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조금 번거롭겠지만은 그렇게 외운다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이렇게 조금 잘 만들어져서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서브노트들,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서브노트들은 이제 굉장히 방대합니다.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편집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방대한 서브노트를 구해가지고 빼는 겁니다. 내가 공부한 이 기본 이론서, 강론서에 없는 처음 보는 생소한 것들 욕심내서 다 가져가자, 이게 아니고요. 다 못합니다. 무조건 그냥 빼는 겁니다. 싹 빼는 겁니다. 싹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거기에다 X차를 쳐도 되고요. 아니면 다시 만드는 거죠, 내가. 근데 빼는 작업만 하는 거죠. 그 기본 토대는 그대로 그 사람 걸 가져가면서 빼는 작업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조건 서브노트가 6월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완성이 돼야 된다. 7월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서브노트, 그 다음에 이제 암기노트라고 하는 건 조금 생소할 텐데, 암기노트는 사실은 이제 이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제 모고 정도 됐을 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모고 정도 될 수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 암기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계속 백진추를 통해 가지고 암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잘 안 내워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출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계속 이 부분에서 내가 틀린다. 또 문풀 모고 푸는데 이거 여러 번 했는데도 계속 헷갈리고 계속 틀린다.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제 초수 같은 경우에 잘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재수 이상부터는 굳이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본인이 잘 알 겁니다. 하반기에 가면 이 내용은 내가 계속해서 틀린다, 계속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는 거 스스로 알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을 노트에다가 따로 모아야 되는 겁니다. 따로 모아야 된다. 모고 정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따로 모은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모고 회차가 되면 될수록 계속 모이겠죠. 이제 계속 모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암기 노트를 서브 노트보다 더 자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 노트는 결국에 한 바퀴 도는데 2달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 2달이 걸리는 거면, 물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줄겠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한 달은 걸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외우려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외워서는 제대로 외워지지 않는 것들, 또는 지금까지는 내가 보지 않았지만은 모고 같은 것을 보면서 새로 나온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원 강사들이 알려주는 조금 더 생소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안 외워졌던 것이기 때문에, 또는 여태까지 외운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자주 봐야 되는 거죠. 더 자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 노트의 내용들이 계속 추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이제 시험 때까지 추가가 될 것인데 서브 노트는 막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 이렇게 본다면 암기 노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일 봤습니다. 저는 매일 봤습니다. 매일 어떻게 보냐면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걸 먼저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먼저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래 걸리죠. 처음에는 잘 안 내웠던 내용이고 생소한 내용이니까 외우는데 보는데 조금 오래 걸립니다만은 한두 번만 봐도 순식간에 봅니다. 순식간에 본다. 순식간에 본다. 그래서 자주 보자는 거. 뭐 그것이 하루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3일에 한 번이든 자주 봐야 된다는 거. 자주 봐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양이 많아집니다. 시험 가까워지면은. 그러니까 자주 보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루에 뭐 한 20분, 30분 뭐 이 정도씩 투자를 해가지고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하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암기 노트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암기 노트. 자, 그다음에 이제 서브 노트, 암기 노트, 그다음에 이제 단권화, 단권화 있는데 이 단권화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기본 이론서에다가 뭐 다른 뭐 강사의 기본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잘라가지고 이제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저는 그것을 뭐 추천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서브 노트에다 옮겨 써야 되는 거죠. 단권화 노트를 만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서브노트에다가 옮겨 써야 된다. 그 외워야 될 거는 이미 다 서브노트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암기인데 결국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설명회가 나오게 된 건데요. 결국에는 이 백지 인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백지 인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외운다고 하지만 외우지 않고 있다. 그냥 외우는 신용만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지 인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서브노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6월 말까지 정리가 되면 7월부터는 다 모고를 문풀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 문풀을 할 겁니다. 일부 뭐 몇몇을 빼고는 이제 문풀을 하게 될 것인데 문풀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암기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문제를 푸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고는 조금 그럴 수가 있죠. 모고는 그럴 수가 있는데 문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3개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암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주에 뭐 지적장애를 문풀에서 나간다. 그럼 이번 주에 지적장애를 외워서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금요일 날 지적장애를 나간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지적장애를 갖다가 외워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기본 이론서 펴가지고 빨리 한번 보고 스캔하고 마인드맵을 갖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갖다가 외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뭐, 대부분 맞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대부분 틀리죠. 50% 이상, 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교하게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 봐야 되는데, 요것만 보고 요런 것들은 너무 쉽게 가볍게 봤어요. 두 번째, 외웠는데, 문제 속에서 풀어서 쓰지는 못하, 문제를 풀지는 못하겠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 수준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그 니네들 얼마나 잘했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풀을 통해서 내가 백지 인출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냥 암기의 하나의 과정이다. 그냥 암기를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풀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백진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와야 된다. 사실은 이제 이 암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억력 싸움인 거죠. 시험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잡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오늘 외웠지만은 내일 다 까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뭐 여러분들이 장특법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외워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내일 되면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인데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많아봤자 4번입니다. 많아봤자 4번, 5번입니다. 많이 돌려봤자, 그러니까 이제 7월, 8월 한 바퀴, 그 다음에 8월, 9월, 10월 한 바퀴 이렇게 돌리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줄이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줄이죠. 이런 식으로 해봤자 4번, 5번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이제 편안하게 암기할 게 아니라 정교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 정교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 무조건 정교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백지인출의 방법을 우선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우선 이제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의미 단위로 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외워야 되는 그 문장이 서브노트에 있으면 그 내가 방금 외워야 될 그 문장의 의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죠. 그 문장의 의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문장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는가, 3개로 나눌 수가 있는가, 4개로 나눌 수가 있는가, 또는 이 4개의 구조가 각각 병렬적인가, 어떤 위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의미 구조로 나누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문장이 있으면, 문장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쭉 있으면 이 문장에서 쭉 읽어봤더니 이 문장은 여기 자를 수 있고 여기 자를 수 있고 여기 자를 수 있더라. 자, 보니까 이 문장 구조라고 하는 것은 총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A의 구조, B의 구조, C의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A 더하기 B, B 더하기 C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C가 결국에는 D와 E로 귀결되더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이제 외우기가 쉬운 겁니다. 이거는 뭐 장특법도 마찬가지고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의미 구조로 나누고 그 구조 안에서 키워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키워드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구조가 있는데 각각의 구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이거더라.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 이거더라. 표시를 해야겠지.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야 된다 이거죠. 그럼 외울 때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자, 지금 뭐 A의 뭐 이유 이걸 외워야 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총 구조는 5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 5개의 구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결국엔 이것이 결론으로 돼 가지고 D 더하기 E로 결론이 지어지더라. 그런데 각각의 키워드는 A, B, C, D, E더라. 그럼 이 문장을 외울 때의 구조는 A 키워드, B 키워드, C 키워드를 합쳐가지고 D와 E로 귀결되더라 라고 하는 구조를 우선 잡아야 되는 거죠.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우게 됐을 때 이거 쭉 쓰면서 이거 파악하고 그냥 쭉 쓸 때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하고 파악한 대로 쓰면서 외운다라고 하는 거. 파악을 하고 파악한 대로 쓰면서 외운다. 자, 그래서 5개의 구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 때 첫 번째 구조 A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어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다가 B를 씁니다. 그 다음에 C 구조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귀결되는구나. B 구조를 씁니다. E 구조를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뭐 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정확하게 쓰지는 못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A 키워드, B 키워드, C 키워드, D 키워드, E 키워드는 무조건 정확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그 문장을 갖다가 인출을 할 때 그 이유는 그때 이런 구조였었고 핵심 키워드는 이거였다. 조합해서 쓰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장특법도 마찬가지고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외워야 된다. 쓸 때도 연습장은 많이 들겠죠. 쭉 쓰는 게 아니니까 이런 구조로 이제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그냥 이제 이렇게 외우면 되느냐? 백지인출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백지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보고 백지에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암기를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주에 지적 장애를 외워야 되는데 뭐 일주일 동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늘은 뭐 지적 장애 정의를 외운다.
그럼 지적장애 정의에서 오늘 외워야 되는 문장이 뭐 20개 문장이다. 20개 문장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외워야 되는 게 20개 문장이다. 그럼 20개 문장에서 계획을 짜야겠지. 뭐 아침에 뭐 8개, 그 다음에 뭐 점심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처음 시작을 한다. 자, 그럼 처음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있는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몇 번 써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써볼 겁니다. 연습장에다 써보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몇 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문장을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문장을 외울 때 또 쓰면서 외웁니다. 쓰면서 외웁니다. 그럼 몇 번 써봅니다. 그럼 된 것 같아. 그럼 이제 또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 문장을 외웠어요. 그럼 백지에다가 첫 번째 문장을 이제 쓰는 것이죠. 제대로 썼어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을 몇 번 쓰면서 외웁니다. 연습장에다가. 그 다음 백지에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꺼냅니다. 다시 꺼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제대로 외워졌는지 써야 되는데 두 번째 문장부터 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문장부터 누적해서 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누적해서 쓰는 거죠. 쓰다가 잘 썼어. 그러면은 통과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 문장을 연습장에다 몇 번 쓰면서 외웁니다. 몇 번 쓰면서 외운다. 그럼 이제 다 외웠는지 보려면 다시 백지를 꺼내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누적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씁니다. 쓰다가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봐야죠. 보고선 다시 그 부분을 몇 번 씁니다. 몇 번 씁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어 쓰느냐? 아닙니다. 이건 나가리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백지를 꺼냅니다. 백지를 꺼내가지고 첫 번째 문장 씁니다. 쭉 씁니다. 쭉 씁니다. 중간에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다 쓸 수 있을 때까지 하면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지인출인데 결국에 이제 뭐겠습니까? 종이를 많이 사야 돼. A4 용지하고 이제 볼펜 이런 거 이제 몇 박스씩 다씩 사놓고서는 이제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노가다를 띄는 겁니다. 노가다를 띄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월요일 지적장애 20문장 그럼 오늘 책상에서 다 끝냈다. 오늘 진도 다 끝냈다.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지 꺼내가지고 1번부터 20번까지 다 쓰면 다 끝낸 겁니다. 그냥 대충 몇 번 써보고 오케이 좋아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야. 자, 백지 인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 이렇게 정교하게 외워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이렇게 눈으로 몇 번 보고 몇 번 읊어보고 뭐 몇 번 써보고 대충 넘어가는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날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거의 안 남아있어요. 거의 안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이나 할 기회가 있겠어요? 몇 번 없습니다. 몇 번 주기 돌릴 거 없습니다. 백지인출, 진정한 의미의 백지인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암기하는 뭐 로봇이다. 나는 AI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7월부터 언제까지? 시험 전날까지 요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험 전날에는 이렇게 정교한 백지 인출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이거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7월에 제가 문풀을 하면은 저는 이제 그 문제풀이의 문제를 모고처럼 퐁당퐁당 이제 그냥 뭐 한 지적장애 영역당 뭐 10문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다 훑을 수 있게끔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초등형 문제, 한 문제에 한 5점씩 있는 거 가지고요. 한 영역당 20문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만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해설하는데도 이제 오래 걸리는데, 그 첫날 딱 오잖아요. 그럼 이제 첫날 왔을 때 대부분은 공부하고 와야 된다는 걸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설명회를 미리 하거든요. 항상 미리 하고 그 첫 해 문제를 미리 주면서 이거 공부해야 된다라고 카페에다가 공지를 올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풀고 나가지고 이제 해설 듣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명이 와서 강의를 듣는다. 그럼 이 방법으로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진도를 나가는 사람은 10명 중에 뭐 한 3명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2명은 그냥 왔어. 5명은 했는데 대충 하고 왔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기본적인 내용인데 다 틀리는 거야. 다 틀리는 거야. 그러면 둘째 주가 돼요. 둘째 주가 되면은 10명 중에 8명은 감을 잡습니다. 딱 둘째 주, 셋째 주가 되면은 감을 잡아. 이 한경이 원하는 게 그냥 대충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20문제 또는 행동수련 같은 경우는 한 40문제씩 된단 말이야. 그럼 40문제 풀면서 내가 다 아는 내용이고 다 공부한 내용인데 무지하게 틀려 공부했는데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2주차, 3주차가 되면은 다 태세 전환을 합니다. 다 감을 잡습니다. 감을 잡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 작정을 하고 겁나게 외워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틀리는 것들은 있지요. 또 기억력의 한계도 있고 또 제가 또 다 맞게끔 그렇게 쉽게 문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돌려서도 내보고 물론 이제 모고처럼 다양한 유형과 뭐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내지 못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뭔가를 또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후반부로 가면은 10명 중에 2명은 여전히 감을 못 잡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계속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도 그냥 계속합니다. 그냥 힘들어서 못 하는 거야. 그냥 할 생각조차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컷 근처에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과정을 해야지 컷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컷 주변에 있다. 그래서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적용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선 이 암기에서 막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물론 이제 저랑 공부하는 분들은 그렇진 않죠. 대부분은 다 이제 이 백지 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명 중에 2명 끝까지 감을 못 잡아.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초반에 잘했는데 후반에 가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이제 뭐 중간에 흐지부지 된 사람도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또 돌아오게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백지인출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물론 이제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방학 때는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방학 때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겁니다. 한 번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구두 인출을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백지 인출과 구두 인출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좀 다르죠. 다른 이유는 뭡니까? 반복하는 정도가 좀 다를 수가 있겠고 또 구두 인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가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꼽을 수가 없죠. 근데 백지 인출을 쓰다 보면 막히는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암기되지 않은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구두 인출은 어떻게 하냐? 오늘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 20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가리는 겁니다. 백지나 책받침 같은 걸로 가리는 겁니다. 그다음 가린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을 내가 말해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말하기 전에 몇 번 좀 이렇게 뭐 읽기도 하겠죠. 또는 또 이제 너무 안 외워주면 뭐 한두 번 쓰기도 하겠죠. 그럼 이제 안 보고선 다 얘기하면 그 다음 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것도 이제 또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그 다음 거로 넘어가되 성공하지 못하면 또 이제 써보는 거죠. 써보기도 몇 번 써보기도 하고 읊어보기도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제 하시는 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구두 인출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백지 인출을 적어도 2텀은 돌려야 된다. 적어도 2텀은 돌려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없기 때문에 2텀을 돌린 후부터는 구두 인출로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된다. 구두 인출로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지 인출에서 구두 인출로 나아가는 그 플랜을 짜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2번 정도는 무조건 돌려야 되는 거니까 이 2텀 나갈 때는 여러분들은 죽었네, 그지?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진짜 책상에 앉아서 나는 종이와 볼펜으로 나는 노가다를 띈다. 최소 4개월은 노가다를 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손도 이제 너무 막 아프고 막 쥐도 나고 막 이럴 거지만은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 컷 근처에 오겠다. 뭐 그렇게 쉽게 붙으면은 뭐 너무나 쉽다, 그지? 그냥 뭐 이제 책 아침에 앉아가지고 읽어보고 이해하고 강사가 쭉쭉 가게 해주면 그래 맞아 저거였어. 다 안 거 같죠? 쓰면
다 틀립니다. 다 나갑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두 텀은 백지 인출, 그 이후에는 구두 인출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거기 그 다섯 번째 보면은 동그라미 5번에 자신의 수준을 근거로 암기 주기를 설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암기 주기를 설정할 때 그 7, 8월에 한 텀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9월, 10월에 또 한 텀을 넘어가야 되는데 두 달로 짜기에는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한 달 또는 한 달 반 이렇게 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다음 텀은 또 줄어줘야지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시험 전주에는 일주일에 전 영역을 다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지? 근데 너무 자신의 수준을 높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스터디 하는데 모아가지고 한 9월 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우리 일주일에 특학 전체를 다 돌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전까지 우리는 10번 돌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IQ가 뭐 한 130씩 넘으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좀 무모한 계획은 짜지 말라는 거. 암기 주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수준을 바탕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에 뭐 다 나간다 이건 진짜 무리한 것이고 그 이후에 주기를 점점 줄여 나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험 전까지 몇 번 돌릴 것이냐 뭐 7월부터 해가지고 5번 돌릴 거냐 3번 돌릴 거냐 6번 돌릴 거냐 이거는 결국에는 자기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자기 수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제풀이 해보면 압니다. 문제풀이 해보면 100점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상인지 중인지 한지 본인이 압니다. 그죠?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 수준이 낮으면 주기를 좀 길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 번 돌리지 못하더라도 길게 잡아서 정교하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막 어떻게 일주일에 전체를 나가. 나도 일주일에 전체는 못 봐요. 어떻게 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그 주기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거기 이해도 중요한데 이해만 하는 것은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 반드시 암기가 따라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은 뭡니까? 그 글자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뭐 학원 강사가 뭐 주변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어떤 논리적 고리를 설명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사례로 좀 풀어서 얘기해 준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암기 안 하면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런 논리적 고리도 다 생각이 안 나. 내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여러분들이 암기 안 하면 그때는 이해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들 있잖아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이해, 암기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초반에는 이해가 더 많이 우선돼야 될 것이고요. 중반을 넘어갔을 때는 암기가 더 우선이 될 것이고요. 그죠? 또 후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적용이 우선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막 서브노트를 막 8월까지 만든다든가, 백지 인출을 안 하고 막 7월, 8월 이해 중심으로 보고 있다가 시험 전에 갑자기 막 백지 인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각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번까지 했고요. 잠깐 쉴까요? 자,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3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